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탄핵과 드라마 제목이었던 지정생존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렸죠. 탄핵은 고위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탄핵은 좋은 거예요. 나쁜 놈들 자꾸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탄핵 후에 그 고위공직자가 물러났을 때 그 다음 절차가 법적으로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다 그랬죠. 미국은 그게 지정생존자로 되어 있고 라고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 몇몇 분들이 지정생존자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역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고구마 3개짜리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3개짜리 이야기예요.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제목은 히틀러와 장검의 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수민아, 히틀러 알지? 뭐 하는 사람이야? 독일 반란? 여러분 히틀러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으십니까? 독재자, 유대인 학살, 나치, 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욕도 좀 하셔야 되고요. 혹시 장검의 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검의 잘 못 들어보셨죠? 요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쳐요. 이런 걸.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자, 먼저 아돌프 히틀러. 코수염. 그쵸? 코수염. 그 아돌프 히틀러 하면 이렇게 제복 입고 연설하는 모습 많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1889년 현재 오스트리아 출신이 현재. 그리고 이게 태어날 때 모습이에요. 태어날 땐 이뻐요. 어릴 땐 이뻐. 어릴 땐. 히틀러의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아빠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었어요. 아빠한테 엄청 많이 맞고 살았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아빠가 술만 먹으면 패고 막 이랬던 그런 가정이었대요. 그래서 히틀러 위에 형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고 바로 형 하나 남았는데 그 형도 아빠의 갈등 때문에 가출해버린. 그래서 히틀러가 거의 장남처럼 살았던 그런 가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히틀러에게 공무원을 강요했답니다. 오늘 공무원이나 하라고. 근데 히틀러는요, 학포자였어요. 학습을 포기했어요. 공부 지지리도 못했답니다. 중딩 때부터 술을 만취했답니다. 그래서 고딩 때 자퇴를 합니다. 자, 그리고 16살 때부터 빈 국립미술 아카데미에 낙방합니다. 히틀러는 꿈이 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 수도의 빈에 있는 국립미술 아카데미, 우리말로 하면 뭐 서울 미대가 있나요? 그런데 계속 넣었는데 계속 낙방했답니다. 이게 히틀러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어때요? 잘 그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잘만 그려요. 있는 걸 그대로 사진처럼 그려요. 근데 이때 이미 사진이 발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이 필요하죠? 이걸 보면서 뭔가 전달을 하고 작가의 생각이나 작가의 개성 이런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히틀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능력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잘 그리는데 못 그리는 그림은 아닌데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사진이 있거든요. 이제 히틀러의 그림에는 영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계속 낙방을 했고요. 그래서 얘는 히틀러를 놈펜이래요. 놈펜. 놈펜이 독일어로 뭐냐? 우리말로 하면 놈팽이. 놈팽이 아시죠? 우리의 놈팽이가 바로 놈펜에서 왔어요. 한량, 백수 이런 거.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9년간 미대. 그리고 이게 히틀러가 너무 사진처럼 그리니까 넌 차라리 미대 말고 건축과를 가라. 조감도 같은 걸 그려. 그래서 9년간 계속 미대 건축과 낙방해요. 구술합니다. 그리고 결국 안 돼서 상업화가로 살아요. 상업화가. 상업화가가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극장에
포스터 다 화가 그렸죠. 극장 그런 거 다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이거 상업 화가를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지장은 없어요.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아돌프 히틀러예요. 국민 여러 사람들 중에 찍혔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 히틀러한테는 지금 세상이 어때요? 되게 암울하죠. 미대, 건축대 합해서 구술을 해. 난 살아갈 힘도 없어. 그리고 혼자 논팽이 되어 살고 있는데 이때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해요. 이때 독일 청년들은요.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이게 1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좋아하는 독일인들 중에 찍힌 히틀러예요. 자, 그리고요. 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군대에 입대하는데 심신미약과 가난으로 면제받아요. 넌 안 돼. 넌 정상이 아니야. 너 딱 보니까 넌 논팽이잖아. 너 안 돼. 딕. 이 당시 군인은 아무나 못했거든요. 근데 편법을 씁니다. 독일 군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살고 있는 바이에른 공화국이라는데 바이에른 공화국 공군으로 들어가요. 공화국 군대로. 그래서 독일군으로 편입을 해요. 편법으로 자진 입대합니다. 여기서 적성을 발견합니다. 히틀러는 군대가 천성이었대요. 너무너무 편안했대요. 히틀러가 편한 보직이 아니었어요. 되게 힘든 보직이었는데 연락병이었거든요. 연락병이 참호와 참호새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무려 훈장을 2번이나 받아요. 3,600명의 작전을 투입했는데 60명이 살아남았거든요. 히틀러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말 군대가 체질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군대 다시 히틀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훈장도 2번이나 받고 군대의 말뚝을 받게 됩니다. 자, 종전 후 군대의 말뚝 박았어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독일 노동자당에 위장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딱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각 당들이 생기고 지금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 독일 노동자당이 뭐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히틀러 너 연락병이었잖아. 너 저기 가서 위장 가입해서 네가 정보 좀 빼와. 스파이 짓을 합니다. 가입을 했어요. 이게 그 가입 증서예요. 노동당 가입 쓴 거. 자, 거기서 연설 재능을 깨닫습니다. 히틀러 가서 딱 보니까 얘네들이 다 병신인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정말 우리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난 스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죠.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열을 받은 거예요. 야, 나와! 하고 앞에 가서 연설을 시작해요. 막 스파이가. 사람들이 와! 박수 쳐요. 나 연설 잘하나? 평생 논팽이로 살면서 평생 구박만 받고 살다가 처음으로 사람들이 잘한다 헌을 받은 거예요. 예, 바로 제대합니다. 제대하고 진짜 입당해버려요. 노동당에. 그리고 정치인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으로 개명을 해버려요. 2년 만에 그 노동당의 넘버 1이 돼요. 2년 만에. 그렇게 연설을 잘했어요. 넘버 1이 돼서 노동당으로 개명을 하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국가사회주의죠. 영어로 하려면 내셔널 소사이어티 이렇게 나가요. 이 내셔널의 앞에 처음에 NATI를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나치예요. 그래서 나치는 국가사회주의의 준말이에요. 나치당.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나치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선동선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이유는 뭐다? 유대인과 공산주의 때문이다. 독일은 위대한데 저 유대인과 공산주의 때문에 독일이 망했다. 라고 선전선동을 시작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홀랑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틀러는요, 일약 인기스타가 돼요. 인기스타가. 자, 이때 미넨에서 맥주올 폭동이라는 걸 일으켜요. 이게 뭐냐? 맥주올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술도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곳이에요. 다른 데서는 살롱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장마당 뭐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서 히틀러가 폭동을 일으켜요. 정확히 그 민횡주 의회가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지방정부. 거기를 전복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성공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성공했는데 이 바보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여러분 통신선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선을 안 끊어요. 그러니까 말만 잘했지 실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위대한 독일 국민 여러분 이런 것만 잘했지 실제로 착착착 기획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통신선도 끊고 군대도 장악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실패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들이 잡혀온 사람이 모습으로 또록똑똑똑 SOS 막 치고 이러니까 군대가 출동해서 히틀러를 바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히틀러는요 숨어 있다가 되게 추리하게 잡혀요. 불쌍하게 잡혀가요. 그게 맥주얼 폭동이에요. 근데 히틀러가요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면 그 형벌은 뭡니까? 벌은 사형이죠. 다 사형이에요. 재판 앞에 섰어요. 히틀러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거기서부터 재판장 앞에서 또 연설을 시작합니다. 너희 같은 재판관들 니네 때문에 독일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여러분 그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배했다는 그 패배감에 젖어 있었거든요. 또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감동을 하네. 제일 감동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판장. 재판장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총 재판 시간의 80%를 히틀러의 변론 시간으로 줘요. 그리고 막 박수 쳐요 재판장이. 히틀러 연설 듣고. 바보들이죠. 그래서 히틀러는요 원래 사형이에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요. 결국 감형되다 나중에 9개월 만에 석방돼요. 석방되면서 어떤 칭호를 얻었냐? 히틀러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 히틀러 선생님이 돼가지고 모든 그 일약 스타덤에 올라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비사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동아일보 1930년 11월 21일 판이에요. 국적도 없는 애국자 독일의 히틀러 씨 대정당국수당 총재로서 대의사도 될 수 없는 신세. 이게 뭐냐? 히틀러가 독일 국적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바이렌이 거기서 들어갔잖아요. 독일 국적도 아닌 사람이 총재가 돼서 나치당 총재가 돼서 이렇게 애국을 하다가 잡혀갔다고. 대의사가 뭐냐면 이게 그 일종의 민족의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없어요. 독일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라고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실릴 정도로. 이렇게 히틀러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요. 이 이후로 동아일보는 히틀러를 추적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히틀러 고안 한쪽 썰은 사실, 검진 기록으로 발견. 간단하게 히틀러가 짝불알이었습니다. 왜냐? 이때 수감되잖아요. 수감될 때 건강검진 하거든요. 이때 밝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뭔가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 그리고요. 딱 나와 보니까 나치당이 와야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히틀러 잡혀 들어갔으니까.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히틀러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나치가 다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세계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계 대공황 아시죠? 들어보셨죠? 경제가 폭망한 거예요. 독일 경제가. 가뜩이나 패배했는데. 자, 다시 선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친구 하나를 만나요. 그 친구가 그 유명한 괴벨스예요. 여러분 괴벨스 들어보셨습니까? 괴벨스? 자, 가짜뉴스의 아버지예요. 가짜뉴스의 아버지. 예. 나중에 히틀러가 다시 총통이 되었을 때 괴벨스가 선전부장을 맡아요. 선전장관을.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라디오를 보급해요. 라디오는 뭐죠? 들을 수밖에 없죠. 쌍방향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을 세뇌시켜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성공한 게 바로 괴벨스 때문이에요. 덕분이에요. 이 괴벨스가 히틀러 옆에 탁 붙어요. 그래서요 1932년 단 2년 만에 나치당이 230석을 만들어요.
일당이 돼요. 원내 일당이. 2년 만에. 그리고 이듬해에 집권합니다. 히틀러가 총리, 총통 말고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자, 이거 보세요. 독국, 수당, 수령, 히틀러 씨에게 대통령이 조각명령이라고 동아일보 30년 잘못 못합니다. 32년도에 난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독일은요, 명목상 대통령이 있고요. 그 밑에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모든 일을 다 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원내 일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요. 일본처럼. 이게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실권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년 후 1934년 원내 모든 의석을 차지해버립니다. 300석을 다 먹은 거예요. 나치가. 여러분, 여기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히틀러가 힘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집권했습니까? 아니에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집권했어요. 히틀러가 독재를 했는데 독재했다고 이거 힘으로 폭력을 한 게 아니에요. 원내 모든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야당 제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총통으로 취임하죠. 총통. 총통이 뭐냐면 대통령과 총리와 그리고 대법원장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3권 분립돼 있죠. 3권의 모두를 히틀러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총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수령이라고 합니다. 우린 번역했어요. 북한은. 수령 아시죠? 수령. 예, 거기에 히틀러가 취임한 거예요. 이 취임을 히틀러가 불법으로 했나요? 아니요. 합법으로 했어요. 합법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장검의 밤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 1934년 국회는 100% 장악했지만 내부 반발성이 존재합니다. 나치당 안에 히틀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또 어떤 사람은 야, 히틀러 넘버원 인정. 내가 넘버2. 넘버2 경쟁을 시작한 거예요. 히틀러가 열이 받아요. 반발 세력의 대표 2인자 에른스트 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 램. 너 2인자지? 네. 너 나 싫어하는 애들 있는 거 알잖아. 예, 다 모아. 내가 허심탄회하게 우리 회의 한번 하자. 램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되게 좋아했어요. 아, 우리 총통이 독재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소리도 귀 듣는구나. 램이라는 사람이 2인자인데 자기 지지하는 사람 다 모았어요. 야, 히틀러 총통이 우리에게 들어보겠대. 다 모이자. 모여. 우리 거기서 할 말 다 하고 이제 독일이 제대로 나아가자고 다 모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회의 날 밤 반발 세력 500여 명을 집단 학살합니다. 이게 장검의 밤이에요. 이게. 예. 자, 성공한 취니 쿠데타로서 이후 언론계, 종교계, 학계 등을 숙청을 시작합니다. 자기 나치당 안에 나를 반발하는 애들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나치당 밖에 언론, 나를 뭐라 그래? 야, 얘네 죽여. 야, 얘네도 죽여. 종교, 목사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래? 얘도 죽여. 누구죠?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네. 주선한 능력으로 이거 작곡하신 분. 보네퍼 목사님. 이때 돌아가셨어요. 나치에게 반대하다가. 그리고 학계, 교수들, 학생들이 막 반대 데모하고 성명내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이 히틀러를 풍조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히틀러식 인사는 하이 히틀러? 그래서 한 손만 드는 거죠. 근데 영국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제 히틀러한테 인사할 때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 다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꼬는 만화였어요. 자, 이 장검의 밤을 가지고 그 당시 선전장관 괴벨스는 뭐라고 했느냐? 독일 민족에게 위협이 되는 자에게는 초법적인 처단이 필요하다. 법이고 뭐가 없어요. 절차고 뭐가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 독일 헌법학회 총통은 최고의 인민재판관으로 실정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막 똥꼬 빨아주고 있죠.
그리고 당시 독일의 바지 대통령, 아까 대통령이 실제 있긴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뭐라 그러냐, 단호한 행동과 용감한 개인적 개입으로 반역의 씨를 미연에 제거하고 독일 국민을 커다란 영으로부터 구하였다 라고 살랑살랑거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당시 독일 바지 대통령이 쓴 게 아니었어요. 그 대통령 밑에 대통령 비서가 있겠죠. 그 당시 독일 대통령 비서실장 히틀러한테, 야 히틀러 마음에 들었어?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당시 여러분 히틀러 말고 또 이런 독재자 누구 있습니까? 독재자 처칠 아니고 무솔리니 말고 한 명 더, 스탈린. 예, 이오시프 스탈린이 뭐라고 했느냐,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냐? 대단한 친구야, 정말 멋지게 해놓군, 정적은 이렇게 다뤄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틀러는 장검의 밤에 성공했죠.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500명을. 그러니까 그 500명 죽이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히틀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600만 명이 넘어요. 이후 히틀러는요,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유대인과 공산주의가 히틀러의 최대 적이었어요. 뭐만 하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 히틀러가 또 죽인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장애인들이에요. 그걸 T4 계획이라 그래요. T4.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총통으로서 그들을 처리해야 한다 라고 장애인부터 죽여버려요. 이게 히틀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600만 명을 죽인 게 히틀러예요. 그 히틀러가 이렇게 총통이 되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장검의 밤. 밤에 자기 친위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5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났던 겁니다. 1934년 7월 2일 독일 국가경찰대 돌연 나치스당을 습격 점령했다. 나치스 아성에 돌연한 쿠데타라고 신문에 나 있어요. 이 국가경찰대가 누구냐면 히틀러 친위대예요. 가 나치스당을 습격해버렸대요. 즉 아까 그랬죠. 내부에 있는 반발자를 다 죽여버렸다고. 이 500명이 죽음으로써 히틀러는 이제 제동할 사람이 없는, 거칠 것이 없는 그렇게 5천만 명 이상을 죽여버린 희대의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는요, 이 책을 남겼어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에요. 아까 감옥에 갇혔었다 그랬죠. 9개월간. 원래 사형인데 9개월간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책을 써요. 나의 투쟁이라고. 이 책이 독일에선 금서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읽어도 어때?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황당한 사건은요, 금소로 지정된 히틀러의 자서전 김용현 즐겨 읽었던 책 폭로. 이해되십니까? 거의 그대로 했더라고요. 저는 이 나의 투쟁기를 요약본을 읽었거든요. 끔찍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계엄과 내란과 이게 모두 거의 일치합니다. 히틀러는 장검의 밤에 성공했죠. 예, 윤석열은 그 12월 3일 날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12월 3일 날 국회가 점령당하고 계엄을 해제 못했죠. 그러면 그게 바로 윤석열의 장검의 밤이 성공한 겁니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네, 책대로 한 거예요. 보니까. 소름 돋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히틀러는 국회를 다 먹었잖아요. 국회를 먹고 내부 단속을 한 거죠. 근데 윤석열은 국회를 못 먹어서 실패한 거예요. 국회를 못 먹어서.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12월 3일 계엄 해제를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안 왔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유튜브에 있는 거 다 내리고 도망가라고. 그게 농담으로는 들리지 않아요, 진짜로. 실제로 유명 유튜버들을 잡으려고 다 출동시켰잖아요. 예. 농담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히틀러가 자녀가 없어요. 대신 뭘 키우는지 아십니까? 개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진 않아요. 엄청나게 개를 좋아했고 히틀러는 말년에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기와 이 이야기를 쭉 읽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과. 아니나 다를까 이 김용현 이놈이 그걸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해요. 역사를. 히틀러는 장검의 밤에 성공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민주당 전체 카톡 까진 거 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 카톡 까진 거? 개업난 지 3분 만에 모두 다 국회로 모이십시오. 근데 국민의힘 카톡방 까진 거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카톡방? 한번 보셔요. 뉴스에 나와 있어요,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체 카톡방이 딱 오픈이 됐어요. 누군가 제보를 했어요. 보면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계엄을 막을 의지가 몇 명 있는데 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침을 주십시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다 빨리 국회로. 그리고 또 국회에 가서도 어디로 넘어와 그렇게 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뭐 정파적 중립성 얘기 많이 하죠. 지금은 그거 얘기하는 게 바로 내란 동조자입니다. 두 개의 정파가 있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건 두 정파가 정상일 때 하는 얘기고요. 지금 한쪽이 완전 내란 옹호 세력이 되었죠. 지금 보세요. 아까 여기서 히틀러 입장에서 히틀러와 다른 당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히틀러가 악이잖아요. 악과 선악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몇몇 언론들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간적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미친 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사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란에 동조하느냐 내란을 물리쳤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여러분 말이 좋아 내란이지 옛날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역적이에요. 역도. 옛날에 역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이 뭔지 아십니까? 삼족. 친족. 예, 내 친족. 예, 친족은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내 아들들은. 또 어디요? 외족. 외가족. 외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처가족. 이 삼족을 멸하는 게 이거예요. 즉, 그 관련된 혈연들은 다 씨를 말리는 게 역적죄였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요, 현재 독일에서는요, 아까 나의 투쟁 이게 금서예요. 현재 독일에선. 그리고 히틀러의 히자만 꺼내도 독일에선 큰일 날 일로 여겨요. 뭐 나치식 인사 아시죠? 이거 하이틀러 하는 거 이거 있죠. 이걸 누가 하잖아요. 옆 사람이 정말 죽방을 날려도 경찰이 제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들은 한번 겪고 나니까 나치, 히틀러, 독재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벌을 쳐야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내란 일당들은요. 장검의 밤은 실패했지만 2차 계엄 모의 정황이 여기저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성공했고 윤석열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제도 남태령 사건 거기 이야기 아십니까? 서울 남태령 있죠. 거기에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전봉준 시위단 트랙터를 몰고 오고 있는데 경찰차가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아서 그 트랙터를 고립시켜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농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알고 지금 서울 시민들이 다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뭐 음식물 보내주고 방한장비 보내주고 따뜻한 차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윤석열 일당에 장검의 밤은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 2차, 3차를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중립이 악입니다. 지금은
양쪽 편의 중도, 중립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의 개념이고 우리 국가의 역적의 무리와 그리고 국가를 지키려는 그런 두 집단 사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장검의 밤이 몇 번 있었죠. 예, 12.12도 있었고요. 예, 5.16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학습이 돼서 그런지 이번에는 안 당했잖아요. 이번에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상황도 잘 인지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